한국 기술도 인력도 미국 발끝에도 못 미치는 나라잖아. 그들이 우리 도시에 온다고 값싼 노동력만 빼먹고 사라질 게 뻔하지. 미국 남부 작은 도시 리버스톤의 시청 회의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이 이곳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회의장은 곧 차가운 비웃음과 거친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엔 깊은 분노와 불신이 번져 있었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약속이 몇 년 안 돼 허공 속으로 사라졌던 기억 말입니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실도 이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좋아, 공장 하나 지어서 미국 일자리 좀 늘어나겠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뒤 대통령실조차 보고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던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도시의 전력망, 교육 시스템, 심지어 사람들의 표정까지 바꿔버린 거대한 변화였으니까요. 도시 외곽에는 한국어 간판이 하나둘 걸리고 거리에는 김치와 삼겹살 냄새가 스며들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한 소년의 눈빛이 도시 전체의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을 가장 거세게 불신하던 사람들조차, 그리고 처음엔 무심했던 트럼프 대통령실마저 마지막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의심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난, 그리고 세계가 놀란 한국의 진짜 힘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크 앤더슨이에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상무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사무실이 유난히 조용했었어요. 공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고 들리는 건 키보드 치는 소리나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죠. 제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서류들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은 늘 보던 것들이었어요. 사업 허가서, 무역협정, 그리고 읽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긴 보고서들이었죠. 그때였어요. 책상 한쪽 끝에 놓인 두꺼운 회색 바인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성전자 텍사스 리버스톤시 협력 계약.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공장 계약이구나 싶었죠. 대개 이런 건 땅이나 세금 감면, 일자리 약속 같은 내용이 전부거든요. 그래도 바인더를 열어봤어요. 첫 장을 넘기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전혀 예상과 달랐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아니었고 국방부 관계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제 부서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신 서명한 사람은 리버스톤 교육위원회 위원장, 리버스톤 시장,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리버스톤 상수도 회사 사장.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의 거대 전자회사인 삼성이 왜 상수도 회사와 계약을 하나 싶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반도체 교육을 위한 특별 고등학교 프로그램 만들기, 학생과 시민을 위한 한국어 수업 제공, 리버스톤의 상수도와 전력 시스템 업그레이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건립.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오는 이유는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학교를 고치고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물 공급 시설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다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야. 훨씬 큰 뭔가야. 계속 읽다 보니 점점 분명해졌어요. 삼성은 리버스톤이라는 도시 속에 완전히 스며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지도 모를 깊은 관계였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왜일까? 지구 반대편에서 온 회사가 왜 텍사스의 작은 도시 하나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창밖을 보니 워싱턴 DC. 의 회색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릿속엔 이미 텍사스의 넓은 평원, 느릿하게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하루아침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매일 듣게 될 조용한 마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이 변화를 반길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종종 그러듯 외국 기업이 큰 약속을 들고 나타나면 의심부터 하게 될까? 그때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바인더를 덮었어요.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단순한 종이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공장과 한 도시,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일주일 뒤 제 상사 데이비드 해밀턴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모으고 있었죠. 루크, 그 삼성 계약 말이야 궁금해하고 있었지? 네, 맞아요. 그냥 공장 계약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텍사스로 가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와. 이틀 뒤 저는 워싱턴 DC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창밖 하늘은 끝없이 맑고 파랬습니다. 착륙했을 때는 해가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특유의 텍사스 더위가 마치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죠. 렌터카를 빌려 리버스톤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는 끝없이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농장과 풍차가 드문드문 보였어요. 고층 빌딩도 복잡한 도심도 없었고 오직 넓은 공간과 하늘, 그리고 타이어가 도로를 타고 흐르는 소리만이 있었죠. 길 안내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저는 거대한 삼성공사 현장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인 광경은 제 손을 운전대에 더욱 꽉 쥐게 만들었어요. 오른쪽에는 높은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곳은 공장이 아니라 넓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건물이었어요. 왼쪽에는 유리창이 번쩍이는 새 고등학교가 있었고 큼지막한 간판이 붙어 있었죠. 리버스톤 테크 고등학교 삼성 반도체 과정. 학교 앞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적혀 있었고 또 하나는 안전이 먼저 품질이 중요라는 문구였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죠. 차를 더 몰고 가니 변화의 흔적이 더 보였어요. 지역 마트에는 한국식품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고 작은 카페 입구 칠판에는 비빔밥과 불고기 버거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로드트립 때 봤던 텍사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한국의 한 조각이 이곳에 내려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듯 했죠. 점심을 먹으려고 동네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아는 커피와 베이컨 냄새가 가득했지만 메뉴판 한쪽에 김치볶음밥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메뉴판을 보고 있으니 웨이트리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한국 음식 조금씩 추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랑 그 가족들이요. 자기네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도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여전히 리버스톤, 텍사스였지만 동시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점심을 마친 후 저는 시 외곽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삼성이 실제로 공장을 짓는다는 현장이 그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는 길에 형광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건설 인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핏 보기엔 평범한 미국 현장이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절반은 한국어를 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업복에 삼성 C&T라고 적힌 패치를 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텍사스 건설 회사 로고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같은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상했지만 기분 좋은 이상함이었어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현장에서 섞여 있었거든요. 공장 부지에 도착했을 때 시끄럽고 어수선한 장면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차분했죠. 트럭은 일정한 경로로 움직였고 크레인은 조심스럽게 자재를 옮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질서 정연함은 워싱턴에서 봤던 그 두꺼운 계약서 내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삼성의 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등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이번엔 속도를 줄였죠.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작은 회로 기판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들이 실제 반도체 부품을 다루고 있다니요. 보통 이런 장비는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여기일까? 왜 리버스톤일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교육 프로그램, 상수도와 전력 시스템 개선, 한국어 수업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잠깐 일자리 만들고 수익이 떨어지면 떠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훨씬 깊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속으로 혹시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죠. 단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잖아요. 호텔로 가기 전에 시내 중앙공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고 부모들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두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었죠. 한 분이 삼성이 새 상수도 시스템 일부 비용을 낸다더라라고 말했어요. 다른 분은 맞아, 우리 아들도 내년에 고등학교 기술과정 시작한대라고 대답했죠.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와 희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빛이 텍사스의 지붕 위로 부드럽게 번져가고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리버스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장을 찾으러 왔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머지않아 바다 건너온 한 회사를 어쩌면 자기네 지도자들보다 더 신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은 해가 지고 난 뒤에도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리버스톤 하늘은 맑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검은 커피 한 잔과 작은 머핀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저는 곧장 리버스톤 테크 고등학교로 향했었어요. 겉모습부터 제가 알던 보통의 고등학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지어져 있었고 넓은 계단이 자동문으로 이어져 있었죠. 입구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과정 함께 만드는 미래. 학교 건물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삼성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건 처음 봤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공사 후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잘 닦인 바닥의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집중된 공기처럼 느껴졌죠. 리셉션 직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워싱턴에서 오신 손님이시죠? 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는 저를 복도를 따라 안내했어요. 복도 양옆 교실마다 파란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순간 눈을 의심했었어요. 그들은 기계를 다루고 있었어요. 단순한 컴퓨터나 기본적인 과학 실험기구가 아니라 진짜 전문 반도체 장비였죠. 어느 교실에서는 한 남학생이 얇은 실리콘 웨이퍼를 현미경 아래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었어요. 다른 교실에서는 한 여학생이 보호 안경을 쓰고 작은 칩을 회로 기판에 납땜하고 있었죠. 손놀림은 느리고 조심스러웠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아는 듯한 집중이 느껴졌어요. 리셉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넓은 실습실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보통 대학교 연구실이나 첨단 공장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렬로 놓인 작업대. 각 작업대에는 현미경과 정밀 공구,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있었어요. 그때 흰 가운을 입은 한 교사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짧은 머리, 밝은 눈빛, 그리고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저는 엘리사 매크로예요. 이곳에서 반도체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사는 실습실을 천천히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건 삼성 덕분이에요. 장비를 기증해주고 저희 교사들을 직접 훈련시켰어요. 심지어 초기에 쓸 교육 과정도 만들어줬죠. 저는 한 작업대 앞에서 손톱만 한 금속 조각을 검사하는 학생을 보며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로터핀이에요. 반도체 장비 모터의 핵심 부품이에요. 지금 이 학생이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눈썹이 올라갔어요. 고등학교에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삼성은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곧 교장 마리아 하워드를 만났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외국 기업은 대개 값싼 노동력만 원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경우는 없어요. 똑같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소라라는 한국인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일자리 숫자나 예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첫 질문이 학생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였죠.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마리아는 말했어요. 그날 오전 저는 소라를 직접 보았어요.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영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말투는 차갑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차분하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라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여줬어요. 지문이 남지 않게 웨이퍼를 잡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방법. 학생이 실수하면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물었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작은 성공이 쌓일수록 학생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중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다리는 동안 발을 계속 흔드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엘리사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저 학생은 케빈 로웰이에요. 예전엔 수업을 빼먹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에요. 케빈은 기계 앞에 서서 설정을 조정하더니 웨이퍼를 완벽하게 거치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은 오직 작업에만 집중했었죠. 검사가 끝나자 화면에는 결함 0이 찍혔어요. 잘했어. 소라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케빈 얼굴은 마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그 실습실을 걸으며 전날까지 남아있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벽에 삼성 로고 하나 붙어있는 평범한 학교를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는 한국 엔지니어와 미국 학생이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죠. 기계도 교복도 교육도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학교를 나올 때 복도에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밖에는 텍사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제 머릿속은 그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마도 이건 공장을 먼저 짓고 도시를 돕는 순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삼성은 사람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변화였어요. 전날 파란색 교복을 입고 있던 그 소년이 자꾸 떠올랐어요. 케빈 로웰. 그 전날 저는 그가 성인보다도 더 세심하게 반도체 부품을 다루는 모습을 봤었어요. 눈빛은 날카롭고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몇 년간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하워드 교장은 저에게 사실을 알려줬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케빈은 퇴학 직전이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다시 실습실에서 케빈을 찾았어요. 그는 현미경 위로 몸을 기울인 채 천천히 초점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안녕. 제가 옆으로 다가가며 말을 걸었어요. 봐도 될까?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화면에는 쌀알보다도 작은 금속 칩이 보였어요. 케빈이 이미지 속 어두운 점을 가리켰죠. 이게 결함이에요. 이게 너무 크면 부품 전체가 불량이 돼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딘가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마치 전문가가 자기 일을 설명하듯이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서 케빈에게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원래는 들어올 생각도 없었어요. 삼성이 오기 전 케빈에게 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었대요. 수업을 빼먹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싸움에도 휘말렸었죠. 성적은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뭐든 다 신경 안 썼죠. 그러다 어느 날 지루해서 복도를 걷다가 새로 생긴 반도체 실습실 안을 들여다봤대요. 그곳에는 낯선 기계들과 반짝이는 도구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학생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죠. 아무도 학생들한테 소리치지 않고 진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케빈이 처음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잡았을 때는 거의 떨어뜨릴 뻔했대요. 분명 화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손을 얼마나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손을 스테디하게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대요. 측정값은 계속 틀렸고 칩은 깨지고 데이터에는 불량 표시만 가득했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에 만났던 매니저 박소라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케빈을 계속 도와줬대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과정이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케빈은 스스로 실수를 고치는 법을 배웠어요. 결함이 조금 줄어드는 것, 절단이 더 깔끔해지는 것, 연결이 매끄럽게 되는 것. 작은 변화에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결합률 0.01%를 달성한 날, 실습실 전체가 함께 축하해줬대요. 진짜 우승이라도 한 기분이었어요. 소라가 하이파이브도 해줬어요. 그 순간이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꿨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에는 그냥 빨리 졸업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케빈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전에는 한국에 관심도 없었어요. 아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가보고 싶어요. 공장도 도시도 음식도 다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일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삼성에서 일할 수 있다면 꼭 할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믿어줬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저는 리버스톤의 계약과 건설, 숫자로만 이루어진 비즈니스 현장을 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었던 건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였어요. 케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칩을 만드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누군가가 그 아이가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삼성이 한 소년에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한 도시 전체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고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리버스톤 사람들이 이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내를 천천히 돌며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었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리버스톤은 예전과 모습도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어요. 한 거리에 들어서니 작은 리틀 서울이 보였어요. 불과 몇 블록이었지만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선 듯했죠. 식당, 마트, 노래방 간판들이 한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모퉁이 가게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거리를 따라 퍼지고 있었고 다른 곳에는 호떡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주인 메리가 카운터를 닫고 있었죠. 그녀는 전기요금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삼성이 발전소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이제 여름에도 정전이 안 돼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몇 집 건너 저는 정육점 주인 톰을 만났어요. 그는 삼겹살을 갈색 종이에 싸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예전엔 이걸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 손님들이 알려줬죠. 지금은 어떤 주는 텍사스 바비큐보다 이걸 더 많이 팔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청회의에 들어가 맨 뒤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가 삼성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 그들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은 그때 어떻게 되죠?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시의 신뢰는 쉽게 깨질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답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청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지켰어요. 제 딸은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다니는데 벌써 공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해요. 또 다른 남자가 덧붙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도로를 고치고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제가 4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고 기대의 찬 목소리도 있었죠. 마침내 시장 톰슨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변화가 두려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삼성은 월급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작은 텍사스 마을이 아닙니다.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이 됐어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아마 예전에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을 사람들이 지금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때론 웃기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란 바로 이런 거구나. 시끄럽고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케빈과 학교 실습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전기요금이 내려간 메리, 삼겹살을 파는 톰, 아이들의 미래를 보게 된 부모들. 그리고 걱정하는 그 남자조차도 결국은 도시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였죠. 저는 리버스톤이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지켜질 때마다 조금씩 자라는 거죠. 삼성은 기계와 건물로 시작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이었어요. 학생과 교사, 이웃과 이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연결이요. 호텔로 돌아올 때쯤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리틀 서울의 간판 불빛이 부드럽게 밤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노래방 음악이 들려왔어요. 리버스톤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희망과 의심, 신뢰와 조심 사이에 갈라져 있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도시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할 만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6장 의심에서 존경으로. 워싱턴 DC로 돌아온 뒤 저는 이번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두꺼운 회색 바인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처음 그걸 열었을 땐 그냥 또 하나의 공장 계약일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리버스톤에서 본 것들을 공식 보고서로 쓰고 싶었어요. 학교 개선된 시스템, 사람들의 이야기, 캐빈의 변화까지 전부요. 하지만 윗사람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그만두라고 했어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야. 그 말이 오히려 더 기억하고 싶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었었죠.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짓지 않았다. 신뢰를 세웠다. 도시를 세웠다. 그리고 미래를 세웠다. 몇 달 뒤 하워드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어요. 루크, 이 소식 꼭 들어야 해요. 케빈 로웰이 삼성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한국에 갑니다. 순간 저는 그냥 앉은 채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엔 학교도 미래도 아무 것에도 관심 없던 케빈이 이제 서울로 짐을 싸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가 떠나기 전에 만나기 위해 다시 리버스톤으로 날아갔어요. 고등학교 실습실에 들어갔을 때 케빈은 이미 하얀 가운과 작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이야, 큰 여행이네.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네. 긴장되긴 하는데 좋은 긴장이에요. 무엇을 가장 기대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공장, 도시, 문화 전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로 가져와서 쓰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리버스톤의 진짜 변화는 건물이나 도로, 번쩍이는 기계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케빈 같은 사람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이유도 외국 회사의 약속을 믿을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신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삼성의 도움으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에서 케빈의 송별회가 열렸어요. 부모, 학생, 교사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까지 함께였죠. 방 안은 웃음과 악수,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한쪽 테이블에는 텍사스 바비큐, 다른 쪽엔 한국 음식이 있었죠. 연설 시간이 되자 케빈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전에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우리 같은 작은 마을을 신경 쓸 거라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들은 신경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경 써줬기 때문에 저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방 안 가득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케빈에 대한 자부심뿐 아니라 지금의 리버스톤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보며 이번에 목격한 일을 곱씹었어요. 처음 리버스톤에 올 땐 의심을 품고 왔었어요. 왜 한국 회사가 이 작은 텍사스 도시를 그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했죠. 이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신뢰와 문화가 단순한 이익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함께 나누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걸 해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